지금 당이 좋은 사람들이 올래야 올 수 없는 굉장히 구린 정당, 과거의 정당으로 지금 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단 제가 봐도 이준석 대표 사실 좀 부담스럽고요. 너무 신났어요. 무슨 자기 선거하는 줄 알겠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당의 유력한 자원들이 자꾸 내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들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도. 저는 그 티핑 포인트는 솔직히 나경원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은 총선 참패에 낙인을 찍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랑 천하람 중에 놓고 봅시다. 불협화음이 누가 더 많이 나올까?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천하람이가 이준석이랑 가까우니까 이준석 대표처럼 불협화음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적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의 정치력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저는 미드필더입니다. 사실 인간의 스타일로 따지고 보면 요새 좀 선거 나와가지고 좀 빡세게 하다 보니까 저도 선명한 메시지 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예요. 거기는 굳이 따지면은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같은 사람이에요. 막 자의식이 엄청 세고 막 저는 오히려 박지성 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체형이 비슷합니다. 살찐 사람들 중에 크게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이 좋은 사람들이 올래야 올 수 없는 굉장히 구린 정당, 과거의 정당으로 지금 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하드캐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그겁니다. 당대표가 되려는 사람은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압력도 못 이기면은 이재명이랑은 어떻게 맞서가지고 빡센 협상하고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대립도 하고 또 어떤 양보도 하면서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대중이 갖고 계시는 이미지가 아직 그렇게 크게 형성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와 소신인 것이거든요. 얘는 나름대로 용기 있게 대구 놈이 갑자기 순천도 간다. 그리고 용기 있게 이런 엄혹한 세월에서도 약간 무서운, 좀 약간 전당대회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잖아요, 지금. 무시무시한 전당대회에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용기 있게 뭔가 자기 할 얘기를 한다. 결국 그게 또 소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당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용기와 어떤 결기는 좀, 소신과 결기는 좀 있어야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는 모두와 잘 지낼래요라고 해가지고는 저는 그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봐도 이준석 대표 사실 좀 부담스럽고요. 너무 신났어요. 무슨 자기 선거하는 줄 알겠어요. 보면은 하루에 페이스북을 몇 개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신나가지고 저도 약간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나도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거짓말 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한테 진짜 요새도 하루에도 문자가 막 엄청 옵니다. 이준석이랑 손 끊어야 된다. 이준석이랑 같이 하면서 어떻게 선거 이기려고 하냐 막 오는데 저는 예전이랑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혼자만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의 일들이 겹쳐지면서 저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준석이 좋고 나쁘고 유승민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당의 유력한 자원들이 자꾸 내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들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도. 저는 그 티핑 포인트는 솔직히 나경원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준석, 유승민은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지 상관없어 이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나경원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비정상인데? 그러면은 이 비정상인 걸 하고 있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이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 주류 우리 전통적 지지층에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선거 전략으로 잡은 것은 결국은 두 가지의 절충인데 일단 저는 우리 지지층이 갖고 있는 불안이 크게 보면 두 덩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불협화음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싸우면 어떡하지?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당대표가 돼가지고 또 시끄러워지면 어떡하지? 그게 아까 이준석 시즌2에 대한 불안감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에 못지않게 두 번째는 총선 참패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이 측근 그룹에 대해서는 뭔가 센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이 두 번째의 어떤 그 지지층의 어떤 불안에 더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당의 후보들한테 여기다가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으면은 선거 해보나 만합니다. 그냥 집니다. 참패입니다, 참패. 해보나 만하고요. 저희가 윤핵관표 딱지를 어떻게 떼고 국민 딱지 같은 거 붙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맨날 첫날 대통령이랑 싸우면 이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불안감, 그러니까 불협화음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저보다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생각하면 제가 그나마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기현 후보는 윤핵관표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전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하는 후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은 총선 참패에 낙인을 찍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그런 의미에서 대표가 되면 총선 참패를 도장을 찍는 대표다.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뺀다 칩시다. 안철수랑 천하람 중에 놓고 봅시다. 불협화음이 누가 더 많이 나올까?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천하람이가 이준석이랑 가까우니까 이준석 대표처럼 불협화음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 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적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의 정치력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정치적인 자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차라리 저는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시려면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천하람이라고 하는 돌풍이 불었다라고 이걸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대통령실이 내가 원하는 정치가 아니라 소비자한테 뭐가 먹힐까를 생각하는 정치로 확 트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권력 다툼 어떻게 하더라도 총선은 일단 이겨놓고 보자라는 모드로 가야 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저는 미드필더입니다. 사실 인간의 스타일로 따지고 보면 요새 좀 선거 나와가지고 좀 빡세게 하다 보니까 저도 선명한 메시지 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둥글둥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예요. 거기는 굳이 따지면은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같은 사람이에요. 막 자의식이 엄청 세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어디든 가서 들이받고 막 내가 밀란의 왕이다 막 여기서도 왕이 되려고 왔다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박지성 같은 사람입니다. 평소의 성격은. 당 살림을 좀 오히려 좀 더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당선되고 나면은 약간 태세 전환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생각이고, 대통령과도 일단 기본적으로 체형이 비슷합니다. 살찐 사람들 중에 크게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억지로 대립각을 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는 거는 물개박수 치고 조금 실수가 나와도 어떻게든 감쌀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얼마나 안정감 있게 당을 이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점에 있어서 지금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랑 저랑 호흡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리더십의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또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당선돼야지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그나마 덜 흔들리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 표현이 이게 약간 저 스스로를 개에 비유해가지고 이게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양치기 개 리더십 같은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억지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자연스럽게 경로를 유도해가지고 좋은 길로 가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압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제가 그렇게 꼰대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 충분히 하고요. 무게감은 조금 더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뭐 살은 뺄 겁니다. 그와 별개로. 무게감은 가지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적절한 어떤 토론과 논쟁은 언제든지 대환영으로 할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허튼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한두 번이라도 억가라고 하죠, 소위 억지로 까는 것을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그 트라우마가 다시 더 커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어떤 인격적인 비판은 최대한 자제하고 행태에 대해서만 정확한 비판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천하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긴장이 있고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서 내가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당원의 마음을 끌어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토론회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